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에도 웃지 못하는 그런 뉴욕 증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고, 파월이 신중 발언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하방 위험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거죠. 오늘 보니까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연방준비제도가 0.25% 그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조치가 연속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닌 점을 시사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일부 시장의 매물이 나왔죠. 실망 매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0.57% 올라서 46,018.32를 기록을 해요.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은 0.1% 내려서 6,600.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3% 떨어져서 22,261.316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했네요. 연준은 오늘도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정도 내렸습니다. 0.25%. 이에 따라서 연방기금금리가 4%에서 4.25% 범위로 낮아졌고, 이번 결정은 11대1로 의결됐네요. 새로 임명된 스티븐 바이런 미사가 B컷을 주장했어요. B컷. 광범위한 지지는 받지 못했다. 성명에서 연준은 고용 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언급을 하면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어서 경제 활동은 완화됐고 인플레이션 상승에서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지난 6월보다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더 반영된 거라고 하죠. 문제는 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컸어요. 19명의 참석자 중 7명은 올해 추가 인하가 없을 거라 전망을 했고, 2명은 단 한 차례 인하만 반영을 했는데, 9명은 추가 2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총 1.25% 추가 인하해서 2.8에서 3% 정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강성 비둘기 그런 위원도 있었습니다. 위원도 한 명 있었고, 이는 마이런 이스죠. 마이런. 스티븐 미란이라고 하는데, 위원 간의 의견이 크다는 점, 향후 금리 인하 궤도가 불확실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만약 미런이 대폭의 금리 인하를 반영한 점을 찍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하폭은 한 차례 그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를 위험 관리 차원의 금리 인하라고 표현을 하네요. 지금 당장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조치다. 이 역시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발언이고, 위험이 전혀 없는 길은 없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다.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는 단 한 차례만 예상했고, 이는 시장이 예상하는 서너 차례 인하 전망보다 느린 속도입니다. 물론 이 역시 위원들 간의 의견이 매우 큰 그런 상황이죠. 안젤레스 인베스트먼트 CIO 마이클 로제는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그 약세를 언급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연준은 또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통화정책이 고용 약세 대응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시장 반응은 대체로 예상 범위 아니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된 범위 내에서 조치여서 장기적으로는 rumor에 사고 뉴스에 판단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 전략가는 연준이 시장이 기대한 대로 움직였다. 조정이 있더라도 경기 침체를 피하고 실적 전망이 나아진다면 매수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죠. 점도표가 추가 두 차례 인하를 나타냈는데
위안간의 이견이 큰 만큼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만큼 빠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단독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단독이라거나 하여튼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서로 간에. 노동시장이 약화와 고집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정책 결정을 압박했지만 이는 전환이 아니라 점진적 조치다. 투자자들한테는 큰 불꽃놀이가 아닌 소폭의 금리 완화에 불과하다. 주택이나 소비재 같은 금리 민감 업종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신중한 파월 발언의 국채금리는 다시 꼬리를 들어 올렸는데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도가는 2년물 국채 금리는 4.5bp 올라서 3.55죠. 3.55%를 글로벌 국제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6.1bp 올라서 4.087%의 거래를 마쳤네요. 달러도 강세를 나타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전거래일 대비 0.43% 올라서 97.04네요.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는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소폭 올랐고 그동안 랠리를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 엔비디아, 오라클, 팔란티어, 브로드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IT 기업들의 엔비디아 AI 칩 구매를 전면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좀 많이 빠졌네요. 젠스랑은 이날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원할 때만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시장에 큰 기여를 해왔기에 실망스럽지만 미중 간 더 큰 의제가 있음을 이해한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상황은 그렇고 현재 하여튼 뭐 코스피, 코스닥은 좀 오르고 있고 현재 코스피는 1.25%, 개인들이 3,400억 매도, 외국인 기관들은 좀 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 날라다니네요. 또 어제는 4% 빠지더니 오늘 다시 6.7% 초강세입니다. 삼성도 8만 돌파, 8,250원입니다. 8,250원 미쳤어요. 우선주 64,150원 참 날라다닙니다. 이거 진짜 삼성전자 없으면 또 포모 온다. 포모. 외국인 79만, 기관 42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64,000 돌파했죠. 64,000 돌파, 64,150원, 200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변동성은 있네요. 하여튼 오르고 있다. 현재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떨어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좀 조정받고 할 때는 이때가 기회예요. 좀 모아야 돼요. 모았다가 다시 또 그냥 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보고 이 정도 쉽다 되면은 차익 실현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